대한민국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생활의 품격, 표준의 품격을 높이는 크리스의 우수한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표준의 남다른 클래스, 스탠다드 클래스의 이창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목소리 말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제 앞에 있는 스텝의 저 작은 발소리, 그리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그 외에도 기계 웅웅거리는 소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일상생활에서 정말 다양한 소리를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스탠다드 클래스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와 진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는 음향진동표준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분의 박사님들 모셨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팀장님이시죠? 네. 네, 그럼 팀원들의 소개를 팀장님의 소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향진동표준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조완호입니다. 음향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들어왔고 음향을 하지 않으면 연구소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구자입니다. 다음 이제 제 옆에 계신 이제 정성수 박사님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소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진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그런 연구자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서재갑 박사님께서는 산업에서 음향을 연구하고 또는 활용하고 또는 이제 그것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그 연구자분들을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연구자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이제 정인지 박사님은 이제 들어오신 지 1년이 안 된 이제 새로운 연구자분이시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음향과 진동 연구를 이제 기준을 짊어지고 가야 할 막중한 샘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대의 그 신진입니다. 딱 봐도 막내이신 것 같아서. 네, 네, 정인지 박사님. 네. 네, 팀원 분위기는 좀 어때요? 팀장님이 잘해주세요? 팀장님, 네, 더할 나위 없이 잘 해주시고. 더할 나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클래스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앞서서 시한폭탄 풍선을 오늘도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폭탄 돌리기 게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의 존재 이유. 네, 저희 팀은 이제 뭐 다른 그 표준력 측정 분야랑 마찬가지로 음향 측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에 하지만 그 이제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을 다루는 그러한 연구를 하다 사람과 관계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전략입니까? 아니면 원래 토크를 할 때 좀 투머치이신 경향이 있으신가요? 둘 다죠. 아, 둘 다인가요? 아니, 풍선을 저한테 놓고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놓고 하니까 네. 해야지. 네, 그럼 두 번째 풍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와 가장 싫어하는 소리 각각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팀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인지 박사님. 가장 제가 좋아하는 소리는 칭찬 받는 소리인데 제가 요새 칭찬을 못 들어서 칭찬 좀 많이 받고 싶고 두 번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아무래도 소음인데 특히 자동차에서 뜨는 자국 같은 게 너무 거슬려서 저에게는 싫은 소리입니다. 가장 좋은 소리는 대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고요. 싫은 소리는 알루미늄 샤시 문이 열릴 때 나는 삐익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좋은 소리 싫은 소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다 좋게 들립니다. 오! 지금은 이 소리가 가장 싫은 소리겠죠. 아우, 팀장님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이 됩니다. 비교적 정말 아주 쉬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고 싶은 점심 메뉴와 내일 먹고 싶은 점심 메뉴 이유까지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니다.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그 질문이거든요. 뭐 먹을래? 그래서
누가 좀 정해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오늘은 짜장, 내일은 짬뽕. 다 아시죠, 그 마음? 오늘은 냉면, 내일은 삼계탕. 오늘은 그룹장님, 내일은 팀장님이 사시는 걸로. 참고로 둘 다 접니다. 아, 점심 메뉴 고민하는 게 맞아요. 어렵네요. 생각해보니까 직장인 분들한테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 시한폭탄 풍선 게임을 통해서 뭐 풍선 터지는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답변하는 말소리, 또 놀라는 소리까지 다양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음향진동 표준팀의 이야기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 보드판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각각의 키워드를 통해서 음향진동 표준팀의 업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이 음향진동 표준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일까요? 예, 저희 음향진동 표준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의 크기, 그다음에 진동의 크기,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향과 진동이라는 게 좀 특이한 학문입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은 언제나 이 사람과 사회와 함께 해왔는데요. 아까 전에도 잠깐 이제 얘기를 드렸듯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꼭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역에서 자기만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고 객관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들이 목표라고 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소리를 떼놓고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하시는 이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키워드를 보니까 연구는 N년 전에 땡땡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적혀 있는데 네. 과연 이 소리에 대한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소리에 대한 연구를 어디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은 이제 소리에 대한 연구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부터 이제 이론적인 뭔가를 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이제 음향을 전문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하신 여러 물리학자, 예를 들어 뉴턴 같은 분들도 사실 음속에 대한 거를 제안을 했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향에서 가장 유명하신 그 연구자라고 하면 이제 200년 전 이제 로드 레일리. 근데 이분은 사실은 광학이나 이쪽으로 훨씬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음향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이것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분야가 폭넓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역사를 정의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분야 중 하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소리의 연구, 음향의 연구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소리, 음향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음향의 연구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활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3번 중에 새로운 소음이라 써놨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게 하나가 풍력 발전기입니다. 그런데 풍력 발전기가 새로운 소음이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제 풍력 발전기에서 이제 우리가 들리는 소리도 있고 귀에 잘 안 들리는 소리도 있어요. 가청 주파수는 우리가 들리는데 그 이하의 거는 들리진 않아요. 소리는 저주파 소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피부로도 듣고 이런 장기도 듣고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광을 가면 그냥 멋있다 아름답다 하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 불 때마다 평생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소음이 왔을 때 이 소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이미 그런 연구가 많이 시작됐고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또 뭐가 새로운 소음원이 있을까요? KTX, 고속철도예요. 일본 같은 데는 벌써 1960년대 중반에 고속철도가 운행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저주파 소음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럼 이런 연구를 왜 할까요, 우리가? 결국 사람을 위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된 의무가 산업에서 사람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네,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한 그런 소리와 음향을 연구하는 거군요. 그러면 뭐 전기차가 운행될 때 나오는 소리,
뭐 인덕션에서 나오는 소리, 뭐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것도 좀 새로운 소음원이 되겠네요. 예전에는 없었던 소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기차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재밌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거꾸로 소음이 생긴 게 아니라 소음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엔진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터로 바뀌면서 내연기관에 그 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전에 귀로 듣고 위험을 탐지해서 피하시던 분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소리를 내도록 하는 그러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소리라는 거는 단순히 줄이고 단순히 없애고 이런 거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원하는 소리를 이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구현해주는 이런 과정이 전부 소리 연구에 포함이 되고 이제 우리의 생활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수요들이 계속 새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정성수 박사님도 우리 인체 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키워드에도 저희가 기를 넣었거든요. 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풀어주시죠, 네. 팀장님. 네. 예, 지금 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상청력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20세 남성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이제 우리가 정상청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계신 분 중에 20세이신 분, 20대가 아닙니다. 네, 20세. 네, 없을 것 같네요. 예. 네. 자, 그러면 거꾸로 여기 정상인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구 구성을 볼 때 20대나 30대 이런 활동 인구분들의 굉장히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메저리티로 해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맞았는데요. 지금 선진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상청력이라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정의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보청기를 안경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어폰을 가지고서 약간 보조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표준을 만들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의 기준을 일반적인 이제 여러 보청기 회사, 의료 현장 이런 곳에 보급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저희의 새로운 임무로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드판을 보니까 이 또 사진에 지진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떤 얘기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지진이라는 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뭐 몇 바퀴 돌고 남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게 이제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지진 연구를 하려면 이 센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센서들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일단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기적 신호로 얘를 평가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흔들리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센서를 평가하면 두 가지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새로운 표준이 생기는 거죠.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정확히 측정하는 게 우리의 임무고, 그죠? 그런 걸 응용하는 데가 과거에는 산업 쪽에 많이 했다가 지금은 사람, 안전 그쪽으로 이제 그 분야가 더 확대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서재갑 박사님은 어떤 키워드로 얘기를 풀어주실까요? 가장 인간적인 표준에 관련된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비행기, 드론, 자동차 등의 소음뿐만 아니라 핸드폰, 사용하는 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측정하고 또 분석하고 그 연구 부분으로 표준을 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시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데시벨의 기준값은 만든 건 기계가 아닌 사람을 기반으로 정했고요. 또 보통 기준값은 과학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그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그 사람이 들어보고 그 평균을 내서 기준값을 정하게 됩니다.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되는 단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표준이라는 게 결국 사람에 대한 표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인지 박사님, 네. 어떤 분야에서 또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 중에서 저 가운데 있는 좀 드론이 뭔가를 매달고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람도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게 되려면 두 귀를 이용해서 귀에 들어오는 그 위상차 혹은 그 레벨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음향 카메라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이제 음향 카메라에서 취득한 이미지 위에다가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까지를 동시에 그 도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상용화되어 있는 장치인데, 그래서 저런 그 드론에다가 음향 카메라를 달았을 때 산속에 있는 그 조난자에 대한 구조를 음향 신호로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이제 빔포밍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빔포밍이라는 기술은 아주 오래된 기술이라서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러한 기존의 기술을 아주 높은 해상도로 올릴 수 있게 최근에 저희 팀의 장지호 박사님이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장비들은 다수의 마이크로폰이 사용되게 되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소형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형화하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음향 진동 분야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센서에서 이제 디지털 센서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을 저희가 막고 있고, 또한 그런 디지털 센서에 대한 측정 소급성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서 저희 팀에서 그러한 측정 소급성을 확보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향 진동 표준팀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소리와 음향에 대한 연구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어떤 연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팀장님.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시작부터 끝없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게 음향이라는 부분은 사람과 함께 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단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변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 측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그 음향에 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불변의 단위로서 우리가 소리를 크기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저희가 뼈대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요와 함께 해야 됩니다. 진음향, 진동, 센서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집된 음향 진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이제 그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이제 잘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일련의 그 전체적인 과정을 다 저희가 관여하여 우리가 그 모든 그 성과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분의 박사님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소리의 표준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소명을 갖고 계속 연구하시리라 믿도록 하겠고요. 오늘 스탠다드 클래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의 박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